번 17번. 예. 자, 17번부터 보겠습니다.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이론. 그래서 공식 길지만 짧게 이렇게 쭉이죠. 17번.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환지 전분해 환지 후 빼기 총 사업비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된댔어요. 그러면 자, 환지 전 얼마죠? 40이죠. 환지 후는 100 빼기 얼마죠? 20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80이죠. 4, 2, 8이네, 그죠? 곱하는 게 얼마요? 200이네. 곱하기 100 하니까 200%. 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도시개발 채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권 상한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정한다. 뭘로? 조례로. 맞죠? 2번. 채권 흔들시오. 1522. 1522. 원금 5년, 이자 2년. 3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자, 토주공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그 체결한 그 자가 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됩니다. 공공시행자 아닙니다. 민간은 시행자가 매입하지만. 4번.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나는 가령 100만 원까지만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130만 원 한 거야. 이럴 때는 초과하여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초과하는 방금 말한 30만 원이라면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5번. 채권의 이율은 조례로 정하되 국장 승인이 아니고 행장. 뭐라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부터 보겠습니다. 정비법입니다.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밑에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본다. 그래,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든 개발법상 허가든 정비법상 허가든 간에 중간에 조금만 다르지 큰 틀은 같다는 얘기죠. 이번에 허가권자의 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는요, 국토법, 개발법, 정부 다 나옵니다. 이 얘기잖아요. 사적인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공적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이때 의견 동의받는 게 아닙니다. 요 지문은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다 나옵니다. 왜? 세 가지가 전부 다 공적개발사업인 도시 군계획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틀린 게 뭐죠? 자, 허가를 제한 사유는 두 가지죠. 뭐죠?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토지 분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연결 변경은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틀렸죠? 예. 이건 몇 번 설명했는데 막상 지문 낼 때마다 틀려. 이거 또 내면 또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거는 제한 사유가 아니냐? 저를 봅니다. 이래 보면 돼요. 특히 정비법상 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뭐 큰 문제 없어요. 정비사업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재개발한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한대요.
그건 내 가족에 있는 주택이 있든 땅이 있든지 간에, 그죠? 야, 이참에 1주택 공급하지만, 사람들이 막 2개, 3개 받으려고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래죠, 그죠? 저를 봐요. 그러니까 따져보자고요. 공작물은 그냥 일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그 신경 안 쓰는 것이고,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현재 토지밖에 없던 데가 건물 생김으로써 증가잖아요, 증가. 그죠? 공작물이 좀 경미한 거니까 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건 적치는 쌓아놓는 거니까 문제 없고, 토지연결 변경은 있는 거 질만 바꾸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리가 멀고, 토속 채취도 그냥 흙돌 캐가는 거니까 이것도 뭐 증가가 관계없고, 토지 분할은 자르는 순간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행위인 건축물에 건축하고 토지 분할, 요거 2개만 하지 말라. 다른 것도 해도 돼요. 왜?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공작물 헐지 농사 짓는 사람이 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뭐 간이 공작물은 더 작지만 하여튼 간에 공작물 빼고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시작.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2가지에 대해서만 제한 대상이다. 책이 어디 있는 것 정도 내가 체크해 드릴게요. 78페이지 있습니다. 78페이지 쌍가로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 국장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가 있으며 1회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5번에 국장은 중앙도계비 심의 전에, 그죠? 지방은 지방이 되겠죠.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공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0번. 정비법령상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1번 보기 전에 저를 봐요. 일반적으로 총회 열어가지고 어떤 안건을 제시해서 그 안건에서 의결할 때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과반수 출석이고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이고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수면 의결돼, 일반적으로. 그죠? 만약에 1000명이면은 최소 501명이 와야 되고, 만약에 501명 왔다, 501명 중에 과반수야. 250, 한 1, 2명 이상 하면 돼요. 그런데 사업 시행 계획하고요, 관리처분 계획은 무조건 1000명이면 전체 과반수예요. 무조건 101명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 나오잖아요, 옆에, 앞에. 1번에 사업 시행 계획. 한 개 더 있죠? 관리처분 계획. 사관. 아시겠죠? 사관. 88페이지 있습니다. 저를 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비가 기존보다 10%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10%를 늘을 돈 더 내라 그러죠. 1000억이면 최소 100억 이상 더 들어간답니다. 그때는 뭡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요?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 좀 찬성이지만 사관은 그냥 전체 과반수고, 정비사업비가 10% 늘어나요? 그때는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맞는 편 되겠죠. 이번에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저를 보세요. 일단은 임원 선임은요 중대하기 때문에 오로지 총회에서만 합니다. 대의원 대행 못합니다. 근데 보궐 선임할 때는 대행할 수 있는데 조합장은 빼고 이사하고 감사만요. 조합장은요 그 조합의 짱이야 짱. 그죠? 짱을 뽑는 것은요 무조건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중간에 잘렸든 뭐 구속당했든 아니면 뭐 사망했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거 있겠죠, 그죠? 이럴 때는 무조건 짱은 어디에서? 총회에서. 말이 안 맞죠? 총회에서.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대의원이 대행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게 참 조합에 관한 내용이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똑같은 88번에 쌍가루 후보는 있죠. 바로 거기 3번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쌍가루 9번 있죠? 그 위에 동그란 5번입니다. 5번 잘 안 봤던 것도 한번 보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또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사 감사는 그죠? 이사 감사는 임원이죠, 그죠? 대의원 안 됩니다. 근데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장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틀렸죠? 틀린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줘야 돼? 재개발. 따라해요. 재개발 임대. 재개발 임대. 자, 그때 확실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임대. 재개발 임대. 답 1번입니다. 이번에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에서 우리가 이제 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환, 자, 수용, 관리, 이제 혼용을 섞어 하는 거니까 이제 이건 의미 없고요. 이럴 때 앞에 거 두 가지는 뭘로 보여? 2종 일반 주거로 수용 관리는 얼마로? 3종 일반으로 보기 때문에 환지죠. 환지니까 요 앞에 거 요거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등으로 본다. 맞는 편이죠. 3번 정비 구역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 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뭐죠? 저당권의 물상대비라 부릅니다. 4번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재개발이든 주거환경이든 얘는 재건축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개발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의 건물이든 국가의 건물이든 간에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대부로 면제된다. 맞는 편이죠. 5번에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은 원칙은 뭘로 하죠?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대로 할 필요 없이 그 따로 정한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조건이 뭐라고요? 조합원 전원 동의입니다. 전원 동의. 100% 동의. 100%가 전부 다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그죠? 하라. 근데 이걸 뭐 3분의 2다, 뭐 과반수 하면 틀리겠죠. 무조건 전원 동의입니다. (22번) 관리 처분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옛날 가격. 저를 보세요. 이게 보시면 돼요. 현재 관리 처분 계획 안에는 분양가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 평당 1,000. 그럼 옛날 종전가는 얼마예요? 그러면 종전에는 뭐 어느 시점을 해야 어느 시점을 과거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겠지, 그죠? 그냥 적어놓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정해줘야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냅두면은 누구는 뭐 처음부터 뭐 정비구 지정할 때 가격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관리처분 계획 전에 계획에 뭐가 있습니까? 사업시행 계획 딱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관리처분 계획, 종전가는 종전에 있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쉽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하여 작성, 그날 가격을 적는다. 이렇게 통일시켜줘야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작성하겠죠. 2번 종전의 토지 등의 면이환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 고려하여 대지 등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그렇죠. 3번에 분양 설계하는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왜? 자, 분양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청을 몇 명 했는 걸 알아야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 만료일 기준이죠. 4번 근로자의 숙소, 기숙사의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1주택이 아니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줍니다.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줍니다. 답 4번. 5번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한 명이 여러 개 있어도 1주택 공급.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 공유. 당연히 공유도 하나, 공유 하나. 한 명이 여러 개 있어도 하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법도. 답은 4번입니다. 23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공인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비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걸로 본다.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는 곧 준공검사입니다. 사용 승인이에요. 법마다 용어를 다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일단 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 끝.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법상에 가가지고 사용 승인 받았다면 준공검사 안 받는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국토법이랑 개발법은 뭐라 부르죠? 준공검사. 정비법은 준공인가.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검사.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왜 다르게 부르느냐? 다르게 불러야 어느 법을 적용받아 건축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 아, 주택법이네? 그죠? 이 건물은 사용승인, 아, 건축법이네? 안다는 얘기예요. 전에 오래되었죠?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TV 9시 뉴스 볼 때 보면은 보통 요즘 잘 안 나오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기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그죠?
주택에 관한 것들, 아파트에 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낮에 녹화한 장면인데 꼭 헬리콥터 안에서 비치는 카메라에 비치는 건 꼭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특히 미도 아파트예요. 미도 아파트. 딱 펼칩니다. 그러면 설명합니다. 저 주택은 사용 승인 받고 사용 승인? 그럼 나는 또 직업병을 못 참는 거야. 그럼 바로 KBS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적어요. 방금 9시 한 4분경 아무아무 기자가 아파트 설명할 때 아파트는 사용 검사인데 사용 승인이 뭐냐 기자가 돼가지고 전국 뉴스인데 해놓으면은요 일주일에 가보면은 딱 나와요. 그렇게 시정을 취하겠습니다. 딱 나옵니다. 지금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용어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기자들이 자꾸 발코니를 뭐라 불러. 이런 베란다 뭘 베란다기는 난 가만 안 있거든요. 그래도 단독은 베란다가 맞아요. 자, 하여튼간에 1번 맞는 거고요. 답 1번이죠. 틀린 건 4개 봐야 되겠죠. 2번 시장 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 기관, 공공기관 등의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보기 전에요. 자, 3번 절로 볼래요? 봐봐요. 먼저 공사에 착수하잖아요.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공사 완료가 되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자, 뭘 받죠? 준공인가에는 준공인가 받죠. 인가권자가 누구죠? 시장군수 등. 물론 시장군수 등이 시장군수 등 본인이 시행자라면은 준공인가 안 받고 바로 그냥 뭐가 돼요? 공사 완료되었다 뭐합니까? 얘는 공보에 고시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죠. 이제가 시장 군수 등인데 본인이 시행자라면 바로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공사 완료 고시 되면 그다음 뭐 하죠? 지체 없이 대분통소. 그래서 이거 뭐요? 소유권 이전하죠. 그죠?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다음 날에 소유권 넘어가죠? 이럴 때 봐요. 그리고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를 줄여가지고 준공인가 고시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줄여가지고 요거를 뭐라 불러요? 준공인가 고시. 이때 고시하면은요, 요거 언제요? 이게 다음날 구역은 해제가 돼요. 근데 관리처분 계획 방법은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해제가 돼요. 요때 해제. 이때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 요거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요때 한다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해제 등으로 본다. 아시겠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자, 책에 나옵니다. 또 어디 있는가? 자, 체크해 드릴게요. (97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쌍가루 1번에 동그라미 6번의 기억.
나오죠?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 날이지만 관리처분 계획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 밑에 니은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개. 조합은 알아서 그냥 하는 것이고 별개. 자, 요 지문도 나올 겁니다. 바로 4번. 4번.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걸로 본다. 틀렸죠? 아니, 이건 별개.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인가도 안 받고 일단은 사용해라 할 때는요, 동별로, 세대별로 또는 구역별로 허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별로 또는 세대별로 구역별로 하니까 인가 받기 전이죠. 그죠?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요약집이 없어요. 없는데 법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보라고 놓는 겁니다. 요약집이 없습니다. 요 지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4번 청산금 설명으로 틀린 것. 요것도 의외로 잘 틀립니다. 1번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거의 99%가 돈을 내는 쪽이지 받는 쪽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건 2억이지만 앞으로 받을 아파트는 3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다 내는 쪽이에요. 내가 뭐 땅이 여러 개 있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아파트도요, 옛날에 있던 13평, 15평짜리 있다가 분양받는 거는 평수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액은 일반적으로 다 거의 내는 쪽입니다. 그 차액이 너무 크면은 이제 팔고 나가야지 뭐. 그때는 손실보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개발법은요, 일시불로 다 받든 차액 받든 간에 그냥 용어는 청산금으로 통했습니다. 근데 정리법은 달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 재개발한다는데 이거 다 감정을 해보니까 2억이래. 앞으로 분양받는 아파트는 5억이래. 어떻게든지 내가 3억을 구해가지고 내서 청산금으로 내서 그 차액은 3억 내는 건 청산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징수한다. 그죠? 대부분이 징수지, 그죠? 나는 내는 쪽이니까. 근데 2억밖에 없는 사람이 3억을 어디서 구하냐고, 그거를. 그죠? 그냥 2억 주면 나 받고 나갈게. 이거 뭐라 불러요? 우리말로 따라합시다. 보상금. 그 우리 너 보상 받았어? 이게 말하지 앞에 손실들 안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손실보상금입니다. 그렇죠? 손실보상인데 손실보상이니까 돈은 손실보상금인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손실은 안 씁니다. 그냥 너 보상받은 게 얼마야? 보상금 받았어 2억. 그게 보상이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일시불로 받는 것은 손실보상, 차액을 받는 것은 청산금. 아시겠죠? 이런 정도 되겠죠. 2억 있는데 받는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3억이야. 그 정도는 그죠? 가능하죠. 왜? 그 정도만큼의 대출 가능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더 많아버리면 힘들겠죠. 그죠? 아무래면. 자, 그 다음에 2번 시장, 군수 등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맞죠? 3번 청산금을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가 있고요. 4번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는 뭐 한다고요? 공탁할 수가 있고요. 5번에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아니죠.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소멸시효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그래서 다음 날 이날부터 이날부터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요, 이게 다음 날을 집어넣어서 5년을 연도를 바꾸는데 지금은 추세가 5년은 알기 때문에 5년 안 바꾸고요. 이걸 다음 날 빼서 냅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죠?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입니다.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초고층 건축물 뭡니까? 50층 이상 또는 5, 4, 20 200m 이상이죠. 틀렸습니다. 2번에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죠. 3분의 1이 아니죠. 3번에 먼저 주요 구조부 뭡니까? 내기, 바보, 지주. 다시 시작. 내기, 바보, 지주인데 사이 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내기, 바보, 지주로 첫 단어가 무조건 시작돼야 됩니다. 이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틀렸고요. 4번에 광역시에 높이 6m인 태양에너지 5m 넘을 때니까 6m는 반드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죠? 4번. 5번에 바합이 5천인 동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면적은 맞아요.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왜 그럴까요? 다중이용,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동물원은 그러니까 사람들 이용하러 만든 건물인데 동물원은 동물들 이용하라고 그 구조에 맞게 만든 게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 제외. 식물원은 식물 구조에 맞게 만든 건물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다. 그러면 맞는데 동물원이다. 식물원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죠. 그죠? 건물의 어떤 그런 사용 용도가. 답은 4번 맞고 딴 건 다 틀렸습니다. 26번 건축 허가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허가권자는 허가 받은 자가 허가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해야 한다. 미착수 2년 취소해야 한다. 그죠? 미착수 2년, 공장은 3년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또 있죠. 2년 내 착수 후 완공 불용 아니면 경공매 6개월 줄여가지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미착수 2년, 공장 3년, 신고는 1년. 요 세 가지만 연도가 나오는 2년, 3년, 1년만 연장 있다. 몇 년? 1년 범위내. 그죠? 예. 완공 불능 내지는 경공매 6개월 여기는 연장이 없습니다. 2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틀렸죠.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109페이지 있어요. 109페이지. 건축법상 쌍가로 7번 있죠. 건물 짓고 싶어요. 반드시 네 땅 사라. 소유권 확보해라.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 안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얘는 무조건 뭐라고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그 말이죠. 그 답은 몇 번? 일단은 틀렸죠. 그죠? 답 안 왔어 아직. 옳은 거니까. 3번에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들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협의하면
허가사항은 허가받은 것으로, 신고사항은 신고한 걸로 간주하죠. 예. 4번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6개월입니까? 1년.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네, 틀렸죠. 5번. 정답 5번이네요. 건축물에 건축 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맞아요. 요게 반대로 나오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요약집이 있습니다. 27번. 건축물의 건축 절차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허가, 우리가 이제 요거죠. 이 몇 번이죠? 27번. 저를 보세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라. 원칙이 뭐냐?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그리고 뭐요? 이때 원칙은 이건데 신고 사항의 일부는 제외하고, 이거만. 그러니까 이걸로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로 낸 거야. 리모델링은 무조건 건축사가 설계하라. 신고 대상의 일부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바합이 85 미만은, 그러면 85짜리는 건축사 하되 85 미만은 안 한다. 할 필요 없다. 또 있죠. 3층 미만이면서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소는 신고사항이지만 요거는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번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해라. 그 말이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2번 바합이 85 미만의 증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고요. 3번에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를 받고 3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물 짓기 위해서 신고했어요. 신고된 건축물을 신고할 때에 접수 여부 판단 통지는 5일이에요. 5일. 아시겠죠? 5일. 근데 이제 허가 받고 나왔던 신고하고 했던 간에 나중에 착공 신고, 미착 수준이니까 나중에 착공했다고 착공 신고할 때에 접수 통지는 며칠? 3일. 그 다음에 4번 건축주는 건축 허가 저를 볼래요? 우리가 이제 허가 대상 허리 리모델링 요거죠? 자, 얘는 반드시 아니라 얘는 건축사 개인도 감리자로 지정받아 받을 수 있고 또는 누구냐? 또는 건설기술 영업자. 첫 번째. 둘 중에 한 명 다 됩니다. 근데 이거죠.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다중이용 건축물은 누구만 돼요? 그죠? 건설, 기술, 용역업자만 돼요. 건축사 개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어본 문제가 뭡니까?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요거죠. 요거잖아요. 건축사도 될 수가 있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틀려주죠. 하게 할 수 있다. 왜?
건축사도 가능하잖아요. 얘는 건설기술 용역업자로만 하라 그러는 거 틀렸죠. 그 다음에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사 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축주에게 뭐라고요? 제출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그렇죠. 건축주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잠깐만. 내가 지금 뭐가 내 이제 반대. 내가 하다 보니까 내 반대. 아, 그래. 반대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반대네. 얘가 요거고, 이렇게. 반대. 이렇게 반대. 자, 반대. 얘가 건축사.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갑자기 내가, 또는 뭐요? 건설, 기술, 용역업자. 죄송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이거랑. 얘가 바로 뭐요? 건설기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요, 거기 책 봅시다. 책을 어디 나오냐? 113페이지. 내가 막 설명하면서도 내가 보니까 내가 반대로 설명했어. 반대로 머리로서는 해놓고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거기 나오면은 거기 위에 쌍가로 3번 나오죠, 그죠? 그거 보시면은 1번 나오잖아, 그죠? 건축사로 시작한다. 뭐만? 허리. 그러니까 내가 맨날 허리 해놓고 내가 강조해놓고, 그죠? 허리 이거 허리하고 요거는 얘는 뭐 무조건 건축사. 누구요? 건축사. 요걸로. 그러니까 건축사 개인이고요. 다중이형은 개인도 되고 용역사 다 되고, 그 얘기죠. 둘 중에 하나. 네.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좀 보세요. 거기 보시면 1번, 4번. 그러니까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아니고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사. 내가 지금 엉뚱하게 생겼어, 엉뚱하게. 건축사. 예. 건축사로 하여금 해야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내 실수. 순간적으로 내가 반대로 생각했어요, 반대로. 건축사. 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28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 승인 설명 틀린 것. 자, 먼저 1번. 지자체가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먼저, 아니에요. 국가, 지자체는요, 우리 조금 전에 위에 했었잖아. 얘는 협의하지. 그죠? 협의하지, 허가 안 받잖아. 그러니까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허가 대상은 허가받은 걸로, 신고한 걸로 간주하고, 또한 사용 승인 규정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안 받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2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죠? 3번. 허가권자가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일 내에는 가타부타 합격 불합격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안 하면 무조건 합격한 걸로 간주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그 의무기간을 다하지 못하면 안 된다. 4번에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안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기간 연장은 뭐 1회니 뭐 1년이니 횟수나 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 돼요. 그냥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사용 승인 받았다면 어떤 국토법에 대한 뭔 법이든 준공검사 받은 걸로 본다. 아까처럼 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가 받았다면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양 인가 받았는 거, 허가 받았는 거를 중복해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만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에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맞죠? 들어보세요. 원래는 철거는 철거 전 신고인데 요 내용은요 국토교통부 내용에 있습니다. 3일 전은 요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2번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맞죠? 3번 관리 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 승인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 실시된다. 연면 면적도 다 맞아요. 그렇죠. 뭐가 틀리죠? 관리 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시겠죠? 제외한다입니다. 다음에 4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했을 때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해당 특시 특도 등등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요. 5번에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죠. 예. 자, 30번부터 좀 쉬었다 할까요? 예.